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 특집 투자 정석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전채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새해가 이렇게 밝으면 우리가 올해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겠다,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든 커리어적으로든 혹은 이 투자에 있어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분들 모두 뜻하시는 바 전부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투자에 대한 고민만큼은 저희 MTNW에 맡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총 3개의 창구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혹은 1023번, 문자로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면요. 이 라이브가 하나 뜨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2025 신년 특집 투자 정석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대표 어드바이저 두 분이시죠. 공명 정지우 위원님 그리고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해 첫날이고 사실 휴일이고 쉬고 싶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접수를 하실 방법이 지금 화면 상단을 통해서 문자 번호 그리고 전화 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2024년 상반기는 사실 나름 버텨줬는데 하반기 정치적 리스크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아픔을 훌훌 털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두 분의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만큼은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유망 업종은 어디를 보는 것이 좋을지 정홍주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지금 미증시에 대한 금리나 속도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25년도의 흐름을 봤을 때 또한 미국 증시가 과열권에서의 신고가 속에서 이제 막 조정권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막 올라간다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코스피도 반등이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제한된 반등으로 다시 밀린다는 거에 대비하는 전략.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우리나라 증시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는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순간 올라가도 다시 밀린 거에 대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워낙 또 낙폭이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떨어져도 또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르게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그것도 제한된 반등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라 종목 장상이 참 좋은데 추가하게 된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상반기 조정이냐 하반기 조정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되면은 뭐 일단은
실제 정책적 시행하는 것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하반기 조정받을 것이다. 혹은 뭐 상반기에 오히려 이제 이런 그동안의 주가 신고가 터진 상태에서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바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기 좀 쉽진 않아서 약간 어떤 쉬어가는 탄력이 없는 그런 속에서 종목 장세가 1월 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추가적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라면 미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의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여기 저점의 바닥은 아니에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25년도에 저가만 잘만 잡으면 26년도에 대한 주가의 위치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큰 그림에서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여기서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미국 쪽에 우리가 투자했던 자금을 국내 쪽으로 가지고 오는 전략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로봇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청사진을 내보고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밝히잖아요. 그 테마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하면서 전 세계적인 방향의 산업적인 흐름이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에 동일하게 우리 국내 증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한 매매가 이어져야 될 텐데, 현재 일론 머스크의 핵심 바로 모든 일들을 효율성 있게 하자. 효율부 수장에 임명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로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CES 2025가 또 열림에 따라 곧 거기에 따라 이제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도 1월 달 트럼프 취임식하면서 이제 종전이 다가오겠죠. 트럼프 취임식하면 이제 뭐 러시아 종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종전 관련주도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재건주에 대한 매매 필요할 것 같고, 원전주에 대한 25년도, 특히 25년도가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AI 기업들은 이런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업들을 하나씩 끼고 사오래요. 한 기업이 한 개씩. 그게 대단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이 시장 자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한 3배, 그리고 전 세계도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유력 정치인의 정책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5년도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를 했죠.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정부가 어떤 사건이, 정치적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정공백 우려 때문에 잠깐 내려왔지만 그건 기회입니다. 원전주에 대한 매수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주가 또 이번 트럼프 임기가 이뤄지게 되면 5G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통신주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 그래서 슈퍼 상승 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지금 AI 투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인 5G 통신이 뭐 이게 받쳐줘야 되는 만큼 앞으로 통신주 지수에 대한 단기적 탄력적인 상승은 지금 쉽진 않아요. 이 안에서 경기 방어주 역할 하고 있는 통신주에 대한 매매도 겸사겸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5G에 대한 관련주, 앞으로 인프라 투자, 트럼프 정책 관련주에 대한 초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번 연도는 투자를 정말 잘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4가지 업종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로봇과 재건, 원전과 통신, 오늘의 유망주도 아마 이 안에 담겨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3가지 창구로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788
086-1022 혹은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문자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아쉽게도 좀 조정이 최근 며칠간 나오면서 이 산타랠리가 조금 물 건너가는 듯한 분위기 약간 나오고 있죠. 물론 연초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긴 하겠지만 우리 증시에도 약간 타격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네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증시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급락세가 이어졌죠. 그렇지만 코스피 야간 선물은 급락이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자꾸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이 급락을 안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이제 상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안도랠리가 좀 형성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쉴 때 우리나라 미국 증시도 오늘은 휴장이고요. 그만큼 이제 12월 31일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미국 증시의 조정폭은 깊지 않았어요. 다우 증시도 약밥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만 좀 조정이 나왔지만 연속 침이 한 2, 3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딱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1월 2일 날 열릴 때 미국 증시가 단기 낙폭과대 반등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 쪽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CS 2025가 열리죠. 거기 젠스랑 CEO도 이제 연설을 하죠. 역시 AI 쪽을 열심히 또 얘기를 할 텐데 로봇 쪽의 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에 좀 느꼈을 거예요. 지수는 계속 못 가는데 로봇 자율주행 테마주들만 막 가네. 자꾸 가네. 선별적으로 막 상한가 들어가는 기업들도 자꾸 나오네. 로봇 자율주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설명드렸던 마음의 AI라든지 뭐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뉴로메카라든지 로봇 관련주 선별적으로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2025년도 때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AI PC도 나올 거고요. 또 AI 스마트폰, 특히나 아이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챗 GPT를 적용한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만큼 이제 AI 로봇, 마미AI가 이제 호주 지역 쪽에도 이제 AI 로봇을 수출하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이제 AI 자율주행차, 유럽 같은 경우는 ADS 장착이 의무화되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키오스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내년도부터 의무화되죠.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드디어 AI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더 확대될지 몰라요.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의 성능을 이제 효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 시장은 항상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런데 일단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기존에 있는 거 답답합니다. 시장이 항상 큰 랠리가 나올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열릴 때 큰 랠리가 나오거든요. 2000년도 때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큰 랠리가 나왔어요. 새로웠죠. 그리고 역시 스마트폰 시대가 2008년도 열리면서 큰 랠리가 나왔어요. 새로웠죠. 그리고 2020년도 때 전기차가 시대가 열렸어요. 뭔가 새로웠죠. 큰 랠리가 나오죠. 지금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대도 이제 조만간 수년 안에 올 걸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이쪽에 AI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 쪽에 대량으로 수주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말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2나노 수율을 확보하면서 국내 AI 반도체를 또 추가적으로 수주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HBM 시장도 또 선점할 수 있고 파운드리 시장까지 내년 하반기에 열리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AI 쪽과 로봇 쪽,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지수는 설사 대폭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AI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기술의 판도를 바꾸게 될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투자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또 CES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AI와 로봇, 자율주행 테마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부터 종목에 대한 상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많은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휴일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786-1022 혹은 1023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013-3366-8200번 그리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전화 연결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요. 두 분의 유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 유망주는 특별하게 코너 맨 마지막에 원래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홍주 위원님, 2025년 유망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현대무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이번 CS 2025에서의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매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의 정책적인 발언들이 일의 효율성이 핵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여러 가지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너무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줄인다고 할 정도로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정책이에요. 뭐 요새 트럼프 혼자 대통령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거의 같은 대통령급으로 발언들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미국에서도 로봇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로봇주 중에 일단 현대무백스를 일단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현대무백스가 뭐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발표했죠.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시도. 이미 뭐 밸류업을 한다는 자체가 뭐죠?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 왜 그러죠? 이번에 205억 원의 자사주 매입 후 주식을 소각한다. 그게 언제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상장 이래로.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금 창출 유령이 1분기 실적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14배 증가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봐도 현금 창출 유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미 돈을 엄청 벌고 근데 주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찰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420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최근에 ESS 모듈팩 제조 공정 또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주 환원한다. 그리고 주식 소각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 어떤 정책적 발표, 돈이 넘쳐난다. 최근 발표의 수주 잔고가 4,800억이에요. 그 4,800억의 잔고만 따져봐도 현재 주가 위치는 턱없이 싸다는 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대형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국책 과제 주관사 선정과 함께에 대한 이 자율주행 로봇이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핵심이 뭐죠? 자율주행이죠.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한테 줄을 섰느냐? 핵심이 그거죠. 아니 전기차면은 해리스나 뭐 바이든 쪽일 텐데 왜 전기차 사장이 전기차의 대표가 왜 트럼프 쪽으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서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핵심인데 바로 대형 자율 이동 로봇 국책 과제 주관사 선정과 함께 물류 자동화의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 현대 무백소로서 우리가 성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이동평균선이 요 7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요게 돌파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차피 적정주가 제가 명품 수합법이 5년 전에 명품 차트를 만들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여러 가지 명품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남들이 이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거의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요 722선 돌파 속의 상승 초입으로 보면서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3,350원 정도 매수 적정가로 보고 근데 뭐 여기서 뭐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표 단가는 3,600원을 뭐 제시하겠지만은 거의 일단 전고점 돌파 속에 5위선 매매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5위선 기준 갖고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고 선저가는 2,700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뭐 거기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722선의 돌파 속에 본격적인 상승인데 바로 월봉상 1년 이상의 횡보 등락 속에 이제 첫 번째 밴드 상단과 하단의 중앙선을 첫 돌파. 근데 거래는 이제 늘어나면서 추세적 상승의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도 과대했고 이제 월봉이 초입인데 제가 명품 투자법의 기준을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탄력적 상승권에 막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좀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두면서 전고점 돌파에 초점 맞춰서 뭐 한 1, 2주 안에 늦으면 2, 3주 안에 뭔가 돌파해서 탄력적 상승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번 CS 2025에 로봇에 이슈 터지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측면에서는 현금 창출력이 아주 대단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더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 여부를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목표가 3,600원, 손절 라인 2,7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정홍주 위원님의 유망주를 조금 일찍 만나봤습니다. 정지우 위원님의 유망주는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님과 소통을 하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청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SNS텍. SNS텍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26,000원에 15%예요. 26,000원 15%. 지금 현재가가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이고, 이 회사가 뭐 용인에다 공장도 자꾸 짓고 있고 캐파를 자꾸 누리고 있고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 해서 샀는데
저번에 한 1,000원 정도 이익 났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아하.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못 오르고 있는가 본데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아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정홍주 위원님과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를 구분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 버는 방식을 우리가 익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갈까?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나오고, 뭐 전망을 하고, 뭐 하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뭐 한 1년 정도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2년, 3년 후까지를 미리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을 먼저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될 텐데 반도체 이 시간에 1월 달 초 이 시간에 반도체를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맞냐? 그걸 따졌을 때 반도체는 일단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반도체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려봤을 땐 반도체 수요는 폭발하죠. 그렇게 따지면 뭐 10년, 100년을 보면 어마어마한 게 반도체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요는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은 뭐 삼성전자 역시 뭐 아직도 여전히 DRAM 반도체 쪽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좋지만 타이밍을 우리가 주고 사는 건데 지금 미국이 신고가를 가다가 이제 막 조정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ASML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네덜란드의 최고의 1등 EUV 노광 장비 반도체 장비 기업의 최고봉일 텐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은 그 실적이 감소. 다만 AI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했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범용 반도체란 감소 흐름을 보면서 미국도 경기는 둔화. 그래서 금리를 한 거고. 하지만 금리나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 그래서 경기가 좋긴 좋은데 일단 방향성은 금리 인하 쪽의 방향이고 점차 둔화는 맞는 거고 더욱 강하게 경제가 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기서 미국이 신고가 터뜨리다가 막 꺾였어요. 꺾였다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현재 역대급 최고의 가격이 고평가에 되어 있는 고포예요. 역대급입니다. 예전에 IT 버블 시절과의 비슷할 정도의 굉장히 좀 고평가예요. 20대 중반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기서 증시가 랠리가 난다는 건 어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에 대한 탄력이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 뭐 크게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온다? 단기는 쉽지는 않겠죠. 단기는. 근데 나중에 충분히 조정받고 나면 다시 또 가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당장 반도체를 하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다만 이제 이 종목은 11월 달 장내 매수가 회장이 19,000원대 들어왔었고 근데 19,000원 지금보다 높으니까 지금 25,000원대, 6,000원대보다 낮으니까 크게 가격 메리트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이 뭐 지분을 9월 때 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수가 28,000원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으로는 28,000원대 자사주 매수와 3자 배정 38,000원대로 봤을 때 가격적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실적도 좋고 실적의 추이를 봐도 괜찮고 실적 잠깐 볼까요? 자, 현재 실적의 추이를 일단 보게 되면 매년 매출의 증가 추이와 이번 24년도에 대한 흐름도 누적을 보면 합해서 보면은 작년도보다 뭐 높은 형태를 잘 띄고 있어서 흐름은 좋아요. 그리고 업황도 괜찮고 현재 퍼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낮은 편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주식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N자 상승의 추세가 그리고 시세가 크게 나오고 크게 두 번 나왔어요. 그럼 이 전고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건데 깼어요. 그리고 상승폭에 비례해서 더 깊은 주중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봤자 위에 매물이 많아요. 그 치고 나가면서 연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긴 제한된 반등, 등락권. 근데 이거를 앞으로 5만 원 가냐 안 가냐 지금은 저는 반도체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기보단 제한된 반등 속에 등락권이라 5개월 이평선의 기준을 두고
시도하는 것은 되지만 너무 단정을 짓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탄력적인 시장이 주도하는 로봇주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무백스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보다는 로봇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라는 코멘트. 시청자님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들어가 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드로 리튬, 네, 하이드로 리튬.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2,100원에 알겠습니다. 비중이 비중 100%예. 비중이 100% 올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수가가 2,100원이고 현재 가격이 1,8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사실 이 회사는 대기업향 리튬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리튬에 대한 품질만큼은 검증이 된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공시와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우 위원님과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혹시 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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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도 조금 앞으로 전망이 있고, 예. 또, 리튬이 예. 앞으로 좀, 많이 쓸 것 같은 금속이고, 그랬어요. 예. 주식은 항상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적이 급증할 것 같아서라는 저는 대답을 한번 이제 듣고 싶었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항상 실적이 급증할 것 같아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이 기업이 이렇게 지금 재무 상태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전웅이라는 분이 예전에 포스코 쪽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 연구원이 새롭게 창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쪽이랑 소송전이 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도 마무리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2022년도 때 그때 당시 리튬 포어스 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했었어요.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기업이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하이드로 리튬이 2022년도 때부터 해서 2023년도 때 큰 랠리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돼 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됐다는 거는 일단 기업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하게 이게 거짓말이 된 건지 공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금감원에. 불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야 계속 불성실 공시법인 그리고 최대주가 자꾸 바뀌네. 최대주가 자꾸 바뀌는 기업들은 좀 불안해요. 예. 특히나 뭐 회사가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막 급증하는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매출이 작년도 이제 3분기까지 100억도 안 됐거든요. 예. 갑자기 매출도 안 나요.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고요. 예. 그러면서 최대주는 바뀌어요. 그러면서 소송전에 걸려 있으면서 자꾸 공시는 잘못됐대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공시를 안 했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해버렸어요. 투자자들한테 주의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업을 과연 수익을 내고 싶어서 실적이 급증할 것 같아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과연 그냥 이 기업을 믿어줘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 기업을 투자할 바에는 저는 포스코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겠죠. 포스코는 리튬 광산만, 리튬 쪽으로만 앞으로 아르헨티나 쪽에 수십조 확보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미래를 봤을 때는 전기차 시대가 계속 온다라고 하면 성장성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보정받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지금은 리튬 관련주가 이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지금 흐름이 아니에요. 이 전기차 수요가 좀 지금 최근 들어 뭐 폭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감소하고 물론 테슬라는 잘 팔리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잘 팔릴 수도 있겠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은 AI 쪽에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리튬 가격이 뭐 지금 폭등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테마가 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해요. 예. 회사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뭐 홀딩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3,7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4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여기 깨지면 어디까지 지하실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분들은 좀 우량한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불성실 공지 기업으로 지정이 된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목 교체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그나마 그 같은 섹터 안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으로는 포스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IC 4,600원에요. 네. 50% 갖고 있습니다. 아하, 비중을 꽤 높게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네. 이 종목은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제가 DIC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의 때를 가치의 돈 시간대 9시 40분 요 시간을 사서 아니면 뭐 12월 20일 날 그 시간을 사서 12월 30일 날 뭐 판다거나 날짜를 사고 파는 거라는 것을 일단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주식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슨 사업한다, 앞으로 뭐 먼 미래가 좋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산업적인 사이클이 반도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그 특수한 일반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 예측이 되는 산업은 이 사이클과 함께 예측이 좀 잘 돼요. 그리고 큰 대기업들은,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어떤 뉴스의 자극적인 이슈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은 있으나 기준점이 무너지면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제가 한번 DIC 차트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매출도 증가 흐름 보이면서 이익도 잘 유지가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근데 24년도부터 실적이 급감했어요. 작년 23년도에 대비 비해서 지금 급감이에요. 급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합쳤을 때 150억 정도. 작년도가 360억이 벌써 3분기 넘었는데 반밖에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감소. 근데 급격한 감소예요. 이렇게 급격한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매매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재무 비율을 보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1.1로 굉장히 낮은 급격하게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제가 다 보여드려서 저는 다 봤는데 별로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이 속에서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요 양봉의 몸통이를 감싸는 요 하락장형 음봉 6월 27일 날 이때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는 거죠. 이미 그때 2분기까지 봤을 때도 뭐 시장은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식은 먼 미래가 좋다 하더라도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깨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도 후 계속 관망.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 7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투자 관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 항상 기본적으로 3년 이평선 아래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종목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삼성사분이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예전에 상승의 초입에서 다 수십 프로가 올라갔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십 %가 올라간 이유 매도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다 해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해주셨던 종목이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로 연결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네, 시청자님 전화를 받아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G 3,300에 30%인데요. SG 3,300원 30%입니다. 네. 자, 이 네, 종목은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SG 같은 경우는 2024년도 7월 달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 어떻게 네네. 또 SG를 좀 위에서 또 보셨네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도에 이제 7월 16일 날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 SG만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위에서 또 추격을 하면서 또 이제 위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분이 지금 이 3,300원대에서 지금 여기서 한 30% 봤다는 건 좀 추격 매수했다라고 차트를 봤을 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밀집 국면 바닥에 있을 때도 안 보셨고 그때 당시 대표이사 매수했거든요. 예. 거기에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급소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때를 사야 되는데 그냥 좋다라고 하면 이제 좋네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자꾸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건데 3,300원은 또 아마 제 예상건데 2024년도 12월 17일 혹은 2024년도 11월 달 뭐 이럴 때 이제 올라갈 때 좋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이 지났을 땐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냐면 올선 첫 회복하는 날 2024년도 10월 그리고 2024년도 11월 첫 올선 이렇게 회복하는 날 그리고 항상 단기 첫 올선 회복하는 날 2024년도 12월 10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올선 회복하는 날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대부분 한 2, 3일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네?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SG는 굉장히 회사가 지금 전망이 밝아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 기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인도네시아 시장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세 개 국가에 지금 참여를 한다라는 건 앞으로 엄청난 이제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0년 동안 4조 원에 수주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G 같은 기업들 이제 오늘부터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강세 일봉이 나왔거든요. 이전 저점 부분이 이제 여기예요. 2,300원대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또 갑자기 올라가면 3,000 지금 한 500원? 이 라인대는 또 저항권이에요. 갑자기 또 올라가면 그 라인대에서 좀 저항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물렸다 올라오는 거면 좀 그 부분에서 좀 경계를 좀 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또 밑에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든지 그냥 가면 또 뭐 절반 축소했으면 있는 것만 갖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죠. 주식은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달리 짜야 돼요. 만약에 제가 2024년도 7월 달에 설명드렸던 1,700원대였어요. 그럼 3,500원까지 올라가 단기 저항권. 과연 뭐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장성은 좋잖아요. 대표이사 매수했고 자사주 매입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설 투자 확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특히 대기업하고 같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사면 좀 크게 길게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중간에서 하면 어느 정도 단계 대응 전략을 병행해 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는 이 주식 싹쓸이 기법이 721선 밀집 국면 대표이사 살 때 사면 되잖아요. 720원.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혹시 투자분 그때 7월 달에 혹시 보셨나요?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단기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잘하신 거죠. 그때부터 보고 중간에서 뭐 샀다 팔았다 한 거면 어느 정도 먹고 가면서 이제 이득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그때 보지도 않고 3,300원대에서 추격 매수한 다음에 매매 전략을 짠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722선 잘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고요. SG는 그냥 보유 전략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지금 겁이 안 나요. 이미 수주도 했고 포스코 쪽이랑도 이제 3 얘기가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도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10억 사고 안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가 볼 땐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홀딩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2,300원대가 일단 지지권이에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럼 뭐 이 종목 말고도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아니고서
정식적으로 봤을 때는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우크라이나 재건 빨리 안 돼도 돼요. 왜? 내년도부터 인도랑 인도네시아, 포스코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화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예고를 드렸다시피 오늘 마지막으로는 정지우 위원님의 유망주까지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2025년 상반기 유망주로는 우리 위원님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일단은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이 마음 AI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 마음 AI가 제가 원래 13,000원대에서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예. 제 마음속의 1순위입니다 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025년도 이제 들어서 2월 말에 이제 CS 2025에도 퀄컴이랑 성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비전 언어 행동이라고 해서 요즘에 테슬라,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분야 쪽인데 이 기업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최우수 논문상을 또 받았죠. 그런데 2월 말에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워브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차량을 공개해요. 아마 현대차로 추정이 돼요. 현대차 말고는 이 기업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쌍용차 아니면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로봇 자율주행 제어용 온디바이스 AI 모듈 제품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이 퀄컴 쪽이랑 온디바이스 AI 협력 성과를 이제 드디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료의 베리어 프리 또 키오스크도 혁신 제품으로 신제품으로 조달이 선정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도 의무화되거든요. 바닥에서 임원들이 좀 매집을 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의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쓰리바닥, 제가 이제 13,000원대에서 좀 발굴했던 기업이에요. 예, 그런데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왜 지금도 나쁘지 않냐면 17,600원대에서 기관들이 시비 투자를 했어요. 그 이하는 기관들이 매집한 단가 이하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720에서 아래에 있다는 거는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000원대 바라보시면서 중장기는 월봉상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바닥 시전하고 있거든요.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 속에서 20개월의 평선 돌파 직전이죠. MACD가 지난주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마음에는 아마 올해 제 마음속에 1순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월 말에 신제품 출시 일정도 있고요. 퀄컴과의 협력, 성과 공개,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 AI를 2025년도 유망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느덧 신년 특집 투자 정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공개 방송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정홍주 위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다른 전문가는 좀 다르게 매도에 대한 포인트까지는 알려드려요. 항상. 그래서 수십 % 상승률이 쫙 나온 다음에 당연히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 매도에 대한 변곡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개방송 오시고요. 상승의 변곡점을 매수하고 대량거래 터져 떨어지면 절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유,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매매 방법을 항상 알려드린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24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매매에 대한 확실한 팁이 궁금하시다면 정홍주 위원님의 방송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지우 위원님의 내용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2024년도 4년 연속 대상을 지금 이제 탔는데요. 그만큼 이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중요한 건 역시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인 것 같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늘 바로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대상을 수상하신 저희 MTNW 최고의 위원님들입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 투자 정석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실시간 채팅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혹은 1023번, 문자로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잠시 후 이어지게 될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